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위두랑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두랑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위두랑을 입력해 주시고 검색해 주시면 제일 첫 번째 줄에 위두랑 링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화면이 위두랑 화면인데요. 위두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듀넷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보이는 화면과 같이 위두랑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를 이용해서도 위두랑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위두랑을 검색하시면 위두랑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앱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위두랑 작동에 필요한 권한을 수락해 주시면 됩니다. 에듀넷 계정을 이용해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 후 로그인해 주시면 위두랑 접속이 완료됩니다. 위두랑에 접속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메인 페이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윗줄에 있는 메인 기능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두랑 BI는 위두랑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는 기능이고요. 통합 검색은 다양한 카테고리 내에서 자신이 궁금한 것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위두랑 소통은 채팅 기능인데요. 현재는 일시적으로 사용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학급 학생들과 다양한 활동과 소식을 나눌 수 있는 클래스, 교사 전용 커뮤니티인 그룹, 자신의 소식을 전하는 공간인 위두랑 내 미니홈피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과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는 공간인 클래스를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메뉴에 있는 클래스를 클릭해 주십시오. 그럼 나의 클래스, 클래스 검색, 가입되기 클래스, 클래스 개설이 있는데요. 나의 클래스는 현재 내가 가입되어 있는 클래스, 클래스 검색은 내가 찾고 싶은 클래스를 찾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클래스를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에는 클래스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학교는 본인의 소속교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연도는 올해 연도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가입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의 승인을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 선생님의 승인 없이 가입하는 방법, 초대한 학생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선생님의 승인 또는 초대한 학생만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다른 학생들이 클래스에 들어와 불필요한 게시글을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게스트 권한도 크게 4가지 있는데 선생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셔서 권한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회원에게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설정은 공개와 비공개가 있는데 만약 비공개로 하게 된다면 아직 우리 반 클래스에 초대되지 못한 학생들이 스스로 검색을 해서 들어올 수는 없게 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클래스에 가입한 후 비공개로 전환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우리 학 클래스를 대표하는 대표 이미지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클래스 소개 간단히 할 수 있고요. 다음 아래에서는 학교급과 학년, 과목을 선택하여 모든 항목의 선택이 완료되었다면 클래스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개설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새로운 클래스가 나의 클래스에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학생이 아무도 없죠? 일단 클래스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클래스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클래스더라도 멤버가 없으면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겠죠?
메뉴 소개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멤버를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이는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관리 메뉴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두 번째 멤버 관리 메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총 3개의 메뉴가 있는데 멤버 관리, 가입 신청 관리, 멤버 초대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클래스의 멤버를 보여주는 목록이고요. 가입 신청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클래스에 가입을 신청한 학생들의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멤버 초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급 또는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는데요. 이쪽에 보이는 멤버 초대 버튼을 누르게 되고 학생 회원 중에서 학년을 선택해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우리 학교로 가입된 학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 저는 제가 어제 계정 설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멤버를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모두 체크해 주시고 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면 멤버 초대가 완료됩니다. 다시 멤버 관리로 가보게 되면 초대한 멤버들이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클래스로 가기를 누르게 되면 돌아가게 되는데요. 현재 멤버가 11명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멤버를 이렇게 초대하는 방법도 있지만 학생 스스로 학급에서 개설한 클래스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클래스에 초대받지 않은 학생이 클래스에 가입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생은 사전에 클래스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클래스 검색을 누르고 클래스가 포함된 키워드를 누른 후 검색 버튼을 눌러주면 해당되는 클래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클래스를 누른 후에 왼쪽 상단에 보이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완료됐고 담임교사가 가입을 승인한 경우에 학생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클래스 개설 시범을 보여드릴 때는 초대만 받은 학생만 가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쪽 상단에 가입 버튼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받지 않은 학생이 가입을 하는 것을 허락해 줄 경우에는 교사의 승인이 일시 가입 또는 승인 없이 가입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학생의 가입 신청을 승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M 버튼이 뜬 게 보이는데요. M 버튼을 따라 눌러보면 김혜두 학생이 가입을 신청한 것이 보입니다. 체크박스 체크를 한 후 가입 승인을 해주면 김혜두 학생 또한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클래스의 메인 기능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기능을 살펴보고 어떻게 학생들과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정보입니다. 클래스 회원 탈퇴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교사 전용 메뉴로 이동할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현재 멤버 수를 나타내 주고요. 새로운 학생이 가입했을 때는 N이라고 떠서 새로운 학생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으로 메모 체크리스트 기능입니다. 이곳에 학생에게 기억해야 할 점 또는 확인해야 할 점을 기록한 후 학생을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에 메모가 생성됩니다. 아래는 단순히 메모 형태이고 위의 형태처럼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학생 개별 상태를 확인해야 할 때는 이쪽에 있는 체크리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각각의 항목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학생을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누른 후에 저장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메모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메모와 체크리스트는 엑셀 파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단에 엑셀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엑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엑셀로 정리되어 학생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쓰기 메뉴입니다. 글쓰기 메뉴는 위두랑 클래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이라 생각되는데요. 이 위쪽에 보면 현재는 미분류라고 나와 있지만 다양한 항목을 추가하여 항목별로 내가 쓴 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두랑 클래스에서 글쓰기 기능은 좋은 기능이라 생각되지만 글이 아래로 쭉 게시되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를 여러 개로 잘 나누어 놓지 않는다면 나중에 글을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정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관리 모드에서 카테고리 관리로 이동한 후 해당 카테고리를 나누어 주면 됩니다. 보통 과목, 주제로 카테고리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카테고리명을 입력한 후에 카테고리 추가 버튼을 누르면 좌측 카테고리에 추가가 되게 되고요. 카테고리를 반드시 선택해야 게시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시겠습니까의 예를 누르게 되면 학생은 자신이 쓸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에만 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카테고리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미분류 하나만 있었지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기타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카테고리를 선택했었을 때만 각각의 카테고리에 글이 써져 나중에 글을 확인했었을 때 국어의 글이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수학을 눌러 각각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글이 써지지 않습니다. 국어 카테고리를 선택한 상태에서 내용을 입력하면 글이 입력이 됩니다. 글을 단순히 쓰고 올리기를 누르게 되면 클래스에 글이 등록되게 됩니다. 하지만 글쓰기에는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고 첨부 파일을 넣을 수 있고 동영상을 넣을 수 있고 학습 자료를 첨부할 수 있고 설문을 올릴 수 있고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미지 첨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컴퓨터에서 파일을 추가하여 글을 올리게 되면 이미지와 함께 글이 올라가게 되고요. 학생들이 만든 과제 또는 학생들이 올리고 싶은 파일, 과제로 나누어주고 싶은 파일 같은 걸 첨부하여 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는 1기가 이하의 제시된 확장자만 동영상 등록이 가능합니다. 동영상을 찾아서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 학습 자료도 첨부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디지털 교과서에 있는 검색 기능과 마찬가지로 내가 찾고 싶은 검색어를 넣어 검색을 하고 해당되는 내용을 눌러 선택하게 되면 게시글에 학습 자료가 첨부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설문 기능이 있는데요. 설문 기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국어 교과서에 글의 내용을 캡처해서 올린 후에 그 글의 내용을 학생들이 바르게 이해했는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객관식 질문으로 글의 내용에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는 질문을 주시고요. 답변을 한 개 선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보기를 제시합니다. 다음, 정답이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 체크를 눌러주면 나중에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지를 누르면 설문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이미지를 올릴 수 있고요. 보기와 같은 방식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설문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참여를 누르게 되면 바로 그래프로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관식 설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 설문도 마찬가지로 설문 제목을 입력하게 되고요. 결과를 종료 후에 공개할 것인지 바로 공개할 것인지 참여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를 적어주시고 올리게 되면 주관식 설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생님이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랜덤 학생 발표 기능이 있습니다. 학생 목록을 활용해서 랜덤 뽑기가 가능한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 소식 PDF가 있는데요. 이 소식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습 결과물을 총 정리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경우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포트폴리오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자신이 소식에 글을 쓴 내용들이 포트폴리오로 정리가 되게 되는데요. 다른 학생의 글은 볼 수 없고 자신이 쓴 글만 정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PDF 파일로 생성되어 자신이 어떤 글을 남겼고 어떤 활동을 실시하였는지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개별 학생이 글을 쓰고 그 글을 확인하는 방법과 위드런 클래스에 있는 다양한 기능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학생에게 과제를 내고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모든 기능과 과제방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능은 사이버상에서 모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모둠을 개설해야 되는데 모둠은 운영자와 부운영자만 만들 수 있으며 모둠 주제와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모둠 개수를 체크한 후 학생들을 배치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클래스에 모둠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둠은 각자 주어진 주제에 맞추어 자신들의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데요. 이 게시한 의견을 교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별적 확인 방법도 있지만 과제를 등록하여 학생들이 과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제의 주제를 주시고요. 과제 제출 기간을 제시한 후 만점 기준을 넣어주고 모둠 과제로 등록하게 되는데요. 어떤 모둠에만 과제를 선택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협업 과제가 체크되어 있으면 모둠원 중에 한 명만 과제를 수행해도 과제를 모두 제출한 걸로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제방에 모든 과제가 뜨게 됩니다. 이때 제출 기간과 제출된 과제의 수를 담임 선생님은 확인할 수 있고 개별 모둠과 개별 학생에 대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또 모든 과제 외에도 학생 개별적인 과제라든지 반 전체의 과제를 주고 싶었을 때는 과제라 방에 가서 과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제를 등록하게 되면 학생들은 과제를 제출해야 되고요. 제출한 과제에 대해서 교사는 개별적인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둠 개설 방법과 과제 제출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과연 이 학생은 이렇게 된 과제를 어떤 식으로 수행하고 교사는 그 결과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클래스에 접속하게 되면 일정란에 과제가 등록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모둠방으로 이동하여 어떤 형태로 학생이 접속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생은 3모둠에 배정되었고요. 모둠 주제에 맞게 자신의 의견을 작성한 후 글을 올리면 학생들은 여기에 댓글을 달고 또 다른 학생들도 글을 작성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모둠방에 과제를 제시해 주었는데요. 과제방에 가게 되면 자신에게 해당되는 과제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제출 일자를 보고 과제 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
제목과 과제 내용을 작성하게 된 후 만약 첨부 파일이 필요하다면 첨부 파일을 작성한 상태에서 제출해 주게 됩니다. 학생이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교사는 과제와 모든 방을 확인하여 학생에게 개별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모둠 활동과 과제를 제시한 교사는 모둠 방에 가서 학생들의 활동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학생들이 낸 의견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으며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기 때문에 학생이 언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제방에 가서 학생에게 제시된 과제를 평가할 수 있는데요. 클래스 과제와 모든 과제에 학생들이 제출한 결과가 보입니다. 그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클릭합니다. 학생의 과제를 읽고 학생에게 별점을 준 후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개별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모든 과제 역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각 모둠에 제출된 과제가 나와 있는데요. 1모둠의 과제를 평가하기 위해 들어가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협동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하고 아까와 같이 점수를 준 후 평가를 마치게 됩니다. 학생에 대한 과제 평가가 끝나면 학생의 과제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관리 메뉴에서 과제 관리로 들어가를 클릭해주면 일반 과제와 반복 과제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학생들의 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어떤 과제를 제출하였는지 개별적으로 어떤 학생이 제출하지 않았고 어떤 학생은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 학생의 활동 상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학생들을 직접 만나지 못해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소식을 주고받는 기능을 통해 학생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편리하게 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대시보드에 더보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알아야 할 일정이 있다고 하면 일정 등록 버튼을 누르시고 해당되는 일정을 기록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하면 과제 등록 버튼을 누르시고 해당 과제를 제출 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날 학생들이 알아야 할 과제나 또는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알림장 등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알림장 등록을 누르시고 내용을 입력하신 후 올리게 되면 학생들에게 알림장이 전달됩니다. 다음은 수업 시간표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거라 생각됩니다.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표 메뉴를 이용하여 전달할 수 있는데 시간표 관리를 누르시고 시간표 제목을 입력한 후 추가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시간표를 볼 수 있는데요. 해당 과목, 교실, 교사명, 요일, 시간을 선택하여 시간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진, 영상을 게시하여 학급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으며 공유방에는 다양한 자료를 올려 디지털 교과서와 연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내가 한 활동을 모두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학생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과제 또는 활동을 주고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포트폴리오 제출을 통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능을 가진 디지털 교과서와 위드랑을 활용하여 유익한 수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